네, 오늘은 13.2절 라인 인테그럴, 우리말로는 선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절은 크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평면에서의 선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몇 가지 정의에 대해서 더 공부한 다음에 그걸 공간으로 바꿔서 공간에서의 선적분, 그 다음에 아까 1절에서 공부했던 벡터 필드상에서의 선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면 위에서의 선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적분이라는 건요, 선 위에서의 적분을 말합니다. 어떤 커브라는 건 이렇게 생긴 거죠, 평면상에서. 그러면 이 커브는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사실은 t라는 매개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t라는 실수의 매개 변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점이 하나하나 찍혀가면 이런 선이 생기겠죠. 먼저 평면에 어떤 가중치 함수 f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이 선을 따라서 그 가중치를 따라서 적분하는 것을 선적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등산로 같은 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입구로부터 등산로를 따라서 이렇게 등산을 할 때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이 높이들을 더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간 등산 산책로를 따라서 높이들을 다 더하면 그 높이들의 합이 얼마가 될 것이냐 같은 것을 구하는 것이죠. 만약에 높이가 가중치 함수 f라면요. 엄밀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이제 리만섬 같은 걸 해야 될 건데요. 먼저 t라는 것이 ab라는 구간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구간에서 c라는 것이 이렇게 p0부터 pn까지 갈 때 이 선 위에서 이제 적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라인 인테그럴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그러면 c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어떤 곡선 c가 있다라는 것은 c가 t라는 매개 변수로 표현될 수 있고 x는 xt, y는 yt라고 t의 함수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t는 a에서부터 b까지의 이런 값들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는 우리 이렇게 썼죠. rt라는 것은 t점에서의 그 좌표를 말하죠. rt는 xti 플러스 ytj. x좌표가 xt고 y좌표가 yt인 그런 점을 말하는 거죠. rt는 그냥 점의 좌표라고 이해도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벡터라고 봐도 되는데요. 원점으로부터 시작되는 위치 벡터라고 봐도 됩니다. 그럼 이제 선적분을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리만섬 같은 걸 해볼 거예요. 이 선이 쭉 있을 때 선을 n등분할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x0, y0, x1, y1, x2, y2에서 xn,yn까지 p0부터 pn까지의 점들을 잡겠죠.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요 각각 조각들의 길이입니다. 첫 번째 조각의 길이를 델타 S1, 두 번째 조각의 길이 델타 S2, 땡땡땡에서 마지막 조각의 길이를 델타 SN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이제 가중치 함수를 곱해야 되잖아요. 각 구간에서 어떤 특별한 점을 잡아서 거기에서 가중치 함수 F를 생각하겠죠. 그래서 특별한 점을 PI 스타라고 하겠습니다. PI 스타는 물론 그 각 조그만 부분에서 아무거나 자유롭게 고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F라는 것이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다고 하면 그 F의 PI 스타 점에서의 값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짧은 길이 델타 SI를 생각하면 이걸 곱할 겁니다. 그러면 짧은 길이에다가 그 가중치 값을 곱하는 값이 되겠죠. 그것을 합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리만 썸이 되고요. 여기서 각각의 작은 조각의 길이가 0으로 가도록 극한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바로 선적분 인테그럴 C에서의 인테그럴이고요. fx, y라는 가중치를 두고 ds, s라는 변수, 길이의 변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적분한 선적분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는 이제 엄밀한 정의고요. 이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등산로를 따라 산을 등산한다고 할 때 그 높이를 가중치 fx, y라고 한다면 그 높이를 쭉 여러분이 가는 산책로를 따라서 그 높이를 모은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의였는데 그 다음에 엄밀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걸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하질 않죠. 실제로 계산할 때는 이렇게 되면 s라는 매개 변수
그 1초면은 길이가 1이 되고 2초면 길이가 2가 되는 그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정의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곡선을 매개화할 때 우리가 편한 방법으로 t라는 다른 매개 변수로 매개화를 하죠. 매개 변수를 가지게 되죠. 그럼 그 t라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것을 선적분을 계산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먼저 적분은 똑같고요. fxy는 fxtyt라고 해서 t에 대한 함수로 바꿀 것이고, 그 다음에 ds는 이렇게 우리 전에 바뀐다고 공부했었죠. ds 나누기 dt, s 길이의 미분이라는 거는 그 점에서의 속도잖아요. 속도라는 것은 루트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 곱하기 dt가 돼서 이제 모두 다 t로 바뀌었죠. 이것도 t의 함수, 이것도 t의 함수, 이것도 dt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적분 영역 구간도 t에 맞춰서 a부터 b까지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면 여러분이 쉬울 것 같은데요. 이런 선적분을 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적분 그 곡선 C는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를 따르는 어퍼 하프 서클이라고 돼 있었죠. 그러면은 먼저 그 적분 영역을 생각하면 이런 영역이고요. 뭐 방향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도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x하고 y를 매개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x를 코사인 t, y를 사인 t라고 매개화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의 범위를 생각하면 0부터 파이까지가 되죠. t가 0일 때부터 t는 각을 얘기하니까 파이까지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선적분이라는 거는 먼저 요 가중치 함수를 t에 대한 것으로 바꾸고요. 간단하죠. x를 코사인 t, y를 사인 t로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ds는 이것 루트 x의 미분제곱 플러스 y 미분제곱의 dt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다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x의 미분은 sin t, 마이너스 sin t인데 제곱이니까 sin t의 제곱, y의 미분은 코사인 t가 돼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t의 범위는 0부터 파이가 되고요.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먼저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분하면 여기서는 부정적분할 때 치환적분을 해야 되겠죠. 코사인 t를 u라고 치환하면 sin t dt는 du가 돼가지고 간단하게 적분을 할 수 있고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와이어 선이 있는데 와이어 선의 질량을 구하는 문제를 풀 거고요. 와이어 선이 그 밀도가 고르지 않다라고 해볼게요. 어느 부분은 혹은 부분마다 질량이 다르다고 해볼게요. 어느 부분은 두꺼워서 질량이 많고 어느 부분은 가늘어서 질량이 적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와이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C라는 커브를 따르고요. 그 각각의 커브에는 density가 있어요. 그래서 rho x, y고요. 그러면은 질량 m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했죠? 뭐 이건 무시하고 C에서의 rho x, y라는 가중치를 가지고 선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그 다음에 센터 오브 매스까지도 다시 복습을 해보면 x바는 x라는 가중치를 더 생각해서 x로우를 선적분한 것을 m으로 나눈 것, 그 다음에 y바, y의 질량 중심은 y로우라는 가중치를 선적분한 것을 질량으로 나눈 것이 되겠죠. 그래서 뭐 실제적인 계산은 뭐 여러분들이 이 로우라는 것이 주어지고 그다음에 커브에 대한 매개 변수가 주어지고 하면은 그것을 다 표현을 t로 바꿔가지고 그것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연습 문제를 좀 가지고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